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인벤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인벤터가 뭔지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모르시고 온 분도 있기 때문에 인벤터란 프로그램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야겠죠. 자, 인벤터는 그 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사가 만든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기존의 오토데스크에서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2D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계 설계 시장이 이제 2D에서 3D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오토데스크도 안 되겠다. 오토캐드 말고 이제 3D 시장에서도 우리가 내세울 무언가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인벤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가르칠 것은 이제 인벤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기계 설계 쪽에 많이 특화된 내용일 텐데, 기존에 이제 그 CAD로 설계를 하시다가 이제 3D로 넘어와야 되니까 이제 인벤터를 채택을 하시게 됐는데, 도저히 이제 책을 봐도 모르겠고, 어디 제대로 가르쳐 준 데도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는 좀 꽤 오래됐었는데 항상 중급까지만 하고 이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중급, 그 다음에 고급, 그 다음에 실무까지 쭉 이어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인벤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제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터의 작업 환경은 시작하기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벤터의 작업 환경이 이렇게 새 파일 작성에서 표시가 되는데, 인벤터의 작업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각각 하나씩의 부품을 작성하는 부품 작성. 그 다음에 부품을 모아서 조립을 하는 조립품 작성. 그 다음에 앞서 작성한 부품과 조립품을 도면으로 작성을 하는 도면 환경.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냐? 자, 이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그 조립품의 하위 영역인데, 이 프레젠테이션 환경이 원래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그 조립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환경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오른쪽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해도를 작성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 환경입니다. 자, 옆에 시트 메탈. 이 시트 메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곡품이나 판금물을 작성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실 때 조심하실 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지금 시트 메탈이 앞에 있고 스탠다드가 뒤에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트 메탈보다는 스탠다드를 이제 주로 쓰는 형식이고, 그리고 시트 메탈은 판금물을 작성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기본인 줄 알고 일반 부품도 이거를 열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부품 환경에서는 스탠다드하고 시트 메탈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조립품은 스탠다드하고 웰드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가장 일반적으로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조립 환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웰드먼트는 스탠다드하고 같이 조립 환경이기는 한데, 여기에 용접 환경이 추가가 됩니다. 용접 환경이 추가가 돼가지고 용접 비드라든지 용접 강성을 조립품에 추가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도면 환경으로 가볼까요? 아무리 부품 모델링 잘하고 조립품 모델링 잘 해봤자 이것을 도면으로 나타내지 못하면은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도면에서는 standard.dwg, standard.idw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스탠다드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뒤쪽에 있는 standard.idw는 인벤터 전용으로 열 수 있는 도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standard.dwg는 뭐냐? 자, 이거는 그 인벤터를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토캐드를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작성한 것을 오토캐드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면은, 자, IDW 확장자를 가진 거를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인벤터에서밖에 못 열어보지만, DWG 확장자로 된 거를 작성을 하시면은, 자, 이것은, 자, 인벤터에서도 열 수 있지만, 오토캐드에서도 읽기 전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나머지 기능은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조립품 있죠. 자, 조립품을 불러가지고 분해도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분해도 하나만 작성할 때 왜 이렇게 요란하게 구냐? 왜 하나의 환경으로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사실 분해도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분해도를 작성을 하면서 분해도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벤터에서 애니메이션을 할때 조립품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분해도 애니메이션 명령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환경, 그 다음에 조립품 환경, 그 다음에 도면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환경은 이제 조립품 환경의 부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상으로 인벤터의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 환경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벤터의 인터페이스는 부품 환경, 그 다음에 조립품 환경, 그 다음에 도면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 각각의 파일을 열어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부품 환경에서 standard.ipt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작성 명령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인벤터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너무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고 크게 나눠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화면, 자, 그래픽 쪽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뭐 이거는 많이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모델링한 것이 화면에 표시되는 작업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은 3D 모형, 스케치, 주석, 검사, 도구,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인벤터뿐만 아니라 요즘 웬만한 추세가 다 이래요.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 이렇게 리본바식으로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될 겁니다. 요게 아이콘 툴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D 모형, 스케치, 주석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죠. 요 각각의 것들을 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탭, 주석 탭, 검사 탭.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쉘 명령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쉘 명령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3D 모형에 쉘 명령을 찍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구분을 주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구분선이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케치가 있고 작성이 있고 그다음 수정이 있고, 자, 여기 있는 것을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쉘 명령을 찾아라. 쉘 명령은 어디에 있느냐? 3D 모형 탭에 수정 패널에 쉘 명령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구 탭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자, 도구 탭에 옵션 패널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냐?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검색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검색기가 뭐냐면은, 이 부품 환경에서의 검색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모델링 하게 되는데,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델링 할 때 여기 내역이 하나씩 쌓입니다. 이것을 피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피처가 쌓여가지고 자,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자, 모델링이 되는데, 자, 부품 아래쪽에는 자, 피처가 주르륵 쌓여가지고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 검색기는 피처 트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이제 자, 세세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박스가 뭐냐? 이게 뷰 큐브라는 건데, 자, 나중에 이제 화면 제어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뷰 큐브를 이용해서 자, 화면의 이제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회전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부품 환경의 인터페이스는 자,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품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볼까요? 해당 파일을 닫을 때는 자, 이쪽 X표를 눌러가지고 닫아버립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이제 조립품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조립품 환경이 열리고요. 자, 보시면은 조립품 환경의 인터페이스가 부품 환경의 인터페이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하죠?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립품 환경하고 부품 환경이 다른 게 뭐냐? 바로 여기 아이콘 툴바에 보시면은 자,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조립 명령이 모여있는 조립 탭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계 요소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삽입해주는 설계 탭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툴바에서는 뭐가 틀리냐? 조립 탭과 설계 탭 두 개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부품에서는 제가 피처들이 쌓여서 부품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조립품에서는 제가 이제 배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부품들을 갖고 올 거예요. 부품들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조립품에 어떤 부품들이 모여서 조립되는지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뭐 어떤 부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부품 환경에서는 피처들이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피처 트리라고 불렀지만은, 여기서는 부품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 트리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통칭해서 검색기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많이. 자, 마지막으로 도면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dw 작성. 자, 도면 환경은 부품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조립품 환경의 인터페이스하고 많이 틀려요. 뭐부터 틀리냐면은 부품 환경과 조립품 환경은 기본 공간이 3D 환경이었었는데, 부품 이제 이 도면에서는 이제 2D 환경이기 때문에 요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회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명령어들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이제 부품의 뷰를 배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아니면 단면도, 상세도, 오버레이 뷰, 아니면 끊기 뷰, 브레이크아웃 뷰를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뷰 배치를 위한 뷰 배치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거나 중심선을 넣거나 아니면은 공차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부품 리스트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석을 넣기 위한 주석 탭. 이 두 가지가 이 도면 환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하나의 도면 파일에 여기에 시트라고 해가지고 종이들을 막 끼워 넣게 되거든요. 우리 보면은 파일철을 열어보면은 수십 장의 종이를 찝어가지고 파일철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시트를 이렇게 쭉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 시트가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가 5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트가 모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트 트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인벤터의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